이제 그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시장과 개입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다양한 개인적 노동력을 스스로 의식하여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서 지출하면서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합리적인 계획 아래 생산과 분배 및 소비를 통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공동체의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점유를 하죠. 공동으로 점유하니까 그 생산 계획, 경제 계획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적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들의 공동점유로 나타나므로 생산수단의 공동사용과 공동수익 및 공동분배를 위한 공동의 계획이 필연적이다.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개인적 소유다. 사적 소유는 사라지는데 개인적 소유 내지 개인적 점유는 사라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사적 소유, 고립된 타인을 착취하기 위한 그 사회와 고립된 사회와 대립적인 그러한 사적 소유는 사라지지만 공동체의 공동 점유 내지 공동 소유와 실질적으로 생산 수단을 활용하고 작동시키는 것은 개인들이죠. 그래서 개인들의 점유, 소유, 즉 공동체와 개인들이 중첩적으로 생산 수단을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공동 점유이기 때문에 공동 사용, 공동 수익, 공동 분배. 그래서 계획이 필연적이다. 그래서 개인적 처분권은 공동의 의사결정으로 실현되며 이때 개인들은 자신들이 공동 점유한 지구를 보존하고 개량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인 생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는 이제 공동의 결정에 의하죠. 그래서 개인적 처분권, 생산물에 대한 개인적 처분권은 공동의 의사결정이다. 이러한 공동의 의사결정이 이 경제계획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동의 의사결정은 대환사에서 공동점유에 근거한 당연한 규결이다. 그래서 이에 근거한 사회주의 사회의 계획은 국가에 의한 계획이 국가의 관료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생산수단을 공동 점유하고 생산에 참여하는 전체 인민들에 의한 그 참여 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는 참여계획 경제로 운영된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사회적인 공적 사항들은 모두 공동결정, 즉 직접민주주의 원칙으로 운영된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의 연합,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것도 공동결정을 하지만 이러한 경제 하부구조에 대한 공동결정이 상부구조 상황에 대한 것도 같이 공동결정으로 된다. 즉 직접민주주의가 원칙이다. 그래서 전국의 생산을 조정하는 주체, 즉 경제계획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꼬민들의 연합한 협동조합적 조직들, 협동조합들의 총체이다. 꼬민들의 총체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협동조합은 협동적 생산조직, 협동적 꼬민 이렇게 되겠죠. 즉 사람들에 대한 통치 대신에 사물들에 대한 관리와 생산 과정의 지휘가 등장한다. 혁명 후 연합된 협동조합적 조직들이 하나의 계획에 근거해 일상적인 계획까지 해서
전국의 생산을 조정하여 자신의 통제에 둔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본주의 생산의 운명인 무질서와 그 주기적 공황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마르크스가 프랑스 내전에서 파리꼼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이제 그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다. 이때 자유로운 개인들은 억압과 수탈 및 착취가 없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다. 또한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 사회 안에서 전면적으로 발달한 개인, 그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고 공동 점유하고 모든 자유인의 개인적 노동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취급한다. 개인은 집단 안의 개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개인이고 개인의 노동력도 집단적 생산 과정에서의 노동력이기 때문에 사회적 노동력이다. 그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의식적으로, 다시 말해 계획적으로 사용한다. 자유인들의 총 생산물은 상품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생산 수단은 그 사회에 남고 소비 수단은 분배된다. 그렇죠. 총 생산물은 공동 점유를 해서 생산선을 공동 점유해서 만든 총 생산물은 공동체 안에서 분배된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상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노동시간은 이제 상품의 가치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연합체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합체의 총 노동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의 문제다. 노동시간은 분배를 하기 위한 거죠. 잉여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생산물을 분배를 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 생산물을 분배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체의 총 노동시간은 이제 그 총 생산물을 말한다. 사적 소유, 착취를 위한 사적 소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총 생산이라는 것은 이제 총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 생산물 중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개인에게 분배되는 부분은 노동 시간에 따라 분배되는 문제가 등장한다. 다시 말해 이제 상품의 가치 법칙은 사라지지만 그 가치 법칙의 밑바탕에 있던 노동 시간의 규제, 각종 생산 분야의 사회적 노동의 분배 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 이제 협동조합적 소유죠.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합유니까 파리촉에 의하면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고타강령에 의하면 첫 단계의 공산주의, 여기서 말하는 거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을 하면 이와 같은 조건에 빠진다. 그래서 자, 고타강령에 나오면 바로 이 초기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활수단의 분배의 묵은 각자의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경제는 결국 시간의 전략으로 귀착이 된다. 시간 문제로 된다는 거죠. 생산자들은 어떤 증서를 받고, 즉 노동시간을 얼마큼 했다, 자기 노동시간의 비율, 그것을 주고 사회의 그 소비용 재고에서 소비를 하기 위한 그 창고, 생산물의 창고에서 자신의 노동시간에 해당되는 양만큼을 인출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노동 생산물이 상품이라는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생산자들의 이른바 증서, 종이표를 받고 종이표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종이표는 화폐가 아니다.
그 노동증명서는 개인의 공동 노동에 참여한 부분과 공동 생산물 중 소비용으로 예정된 부분에 대한 이 청구권을 확정하는 게 지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공동 노동에 참여했고 그 결과 얼마만큼의 소비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마치 극장의 입장권이 화폐가 아닌 것과 같다. 그래서 그거는 유통되지 않는다. 즉 사회적 생산일 경우에는 화폐 자본은 폐기되고 일부 그 자연 시장과 교환이 존재하는 한 보편적인 가치 척도로서는 이 화폐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화폐는 계산단위겠죠. 계산단위. 보편적인 가치 척도로서 화폐는 계산단위니까 노동시간, 그죠? 노동시간을 단위로 하여 존재할 수 있다. 어떤 사회든 간에 보편적인 가치 척도가 필요한데 그게 화폐의 어떤 기능인데 그거는 이제 노동시간을 단위로 해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2단계에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소비품을 분배하는 경우, 이런 경우 노동의 조직과 시간의 경제, 노동시간이 조절이 된다는 것, 이거는 노동의 폐지, 노동시간이 되니까 자기의 욕망이 필요가 많은 사람,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가족이 10명이다면 가족이 3명이다 8시간을 일하면 그러면 가족이 10명의 사람은 10시간, 11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발전전 공산주의는 어때요? 자기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가족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힘든 노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동시간에 의한 배분은 폐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발전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배움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배움받는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혀요. 이건 제도로서의 시장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네 시장 말고도 제도로서의 시장, 추상적인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 그 다음에 선물시장,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 이런 것들이 있죠. 공산주의에서는 그러한 시장들, 선물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 금융시장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없지만 남아도는 소비재를 자연스럽게 교환할 수가 있겠죠. 나는 내가 먹고 남았다. 쌀이 먹고 남았다. 남아도는 걸 자연스럽게 교환하는 소규모 현물시장, 이런 부분을 허용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렇죠. 일부 경공업의 경우에 또한 개입경제에 의한 조정 이외에도 시장에 의한 조율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 개입경제라 하는데 주요한 생산수단이라든가 중공업은 전면적인 개입경제를 하겠지만 소비재의 공업, 경공업, 이를테면은 옷이다 이제 옷은 어떤 그 대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농촌에서 이제 그 간의 수공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소비재의 경우에 모든 물건을 다
계획경제에 의해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부 시장에 의한 조율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쌀. 텃밭에서 쌀을 수확을 했어. 벼를 수확했어. 자기 집에서 먹고 남은 게 있겠죠. 시장에 의한 조율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경공업 기업은 간의 수공업, 협동조합, 인민기업 등이 되겠지만 이들은 전체 계획의 구속을 받으면서도 나머지 부분, 전체 계획에서 할당된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